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속상한 날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에게 서운함이 밀려오고 그 서운함을 견디지 못해 홧김에 날카로운 말을 뱉어버리곤 하지요.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냥 참을 걸.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어색해지진 않았을 텐데라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늘 말하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걸까요? 아마도 마음속의 소란함이 너무 커서 잠시 멈춰 설 여유조차 잊어버린 탓일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단단한 유리 같아서 한 번 깨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때가 있고 감정을 꾹 눌러 담는 냉정함이 나를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았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입니다. 그가 긴 유배지에서 홀로 보내며 깨달았던 입을 닫음으로써 비로소 마음을 얻는 그 평온한 방법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접하는 스마트폰의 알림, 사람들과 주고받는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그보다 더 시끄러운 내 마음속의 잡념들이 우리를 쉴 새 없이 흔듭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즉각 반응해야 할 것 같고, 상황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으면 당장 나서서 바로잡아야 마음이 편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고 상황을 통제하려 애쓸수록 우리 마음은 더 깊은 피로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시절도 지금 못지않게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언제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삶이었지요. 그런 세상에서 그는 어떻게 자신의 정신을 온전히 지켰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침묵의 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를 내지 않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 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배의 키를 놓지 않으려는 단단한 결심이자 자신의 내면으로 깊숙이 침잠하여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지 않으면 진심을 모를 거야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뱉은 말들 중 상당수는 진심과는 거리가 먼 감정의 찌꺼기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나중에 이불을 차며 후회할 말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뱉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이 과연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완벽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침묵을 지키기로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파도 위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됩니다. 그 한 발짝의 거리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냉정의 시작점입니다. 냉정하다는 것은 차갑고 무심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눈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려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곤 합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말을 아끼는 대신 관찰을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살핍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라는 극한의 고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저작을 남기며 자신의 삶을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 나를 자극하거나 마음을 어지럽히는 상황을 마주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바로 입을 열어 대꾸하지 마십시오. 대신 깊은 호흡을 한번 들이마시고 아주 잠시 동안만 침묵을 선물하세요.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감정의 소란함이 잦아들고 차분한 통찰이 싹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소음들을 걷어내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야 할 때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오늘도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고 고요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말이 넘치는 세상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고요하고 강력한 침묵의 힘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선 장에서 침묵이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방패라면 이제부터 이야기할 냉정은 그 방패 뒤에서 나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단단한 뼈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침묵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이 답답해지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지키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 폭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침묵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냉정함이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빨리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냉정해진다는 것은 그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왜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즉각 반응하면 고함이 오가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말은 과연 사실인가? 저 사람의 말에 흔들려 내 하루를 망치는 것이 합당한가?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보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외부의 적보다 내면의 적, 즉 조급함과 분노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냉정함은 바로 이 내면의 적을 다스리는 칼입니다. 이 칼은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감정에 엉킨 실타래를 끊어내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냉정함을 잃는 또 다른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 같기를 바라고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좀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냉정을 잃고 실망과 분노를 반복합니다. 냉정한 사람은 기대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를 객관화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원래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냉정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냉정함을 연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바로 판단을 내리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을 볼 때 저 사람에게도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식혀주는 냉각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냉정함은 차가운 얼음처럼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길을 잠재우는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이 샘물을 길어 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거센 바람이 부는 산 꼭대기에서도 촛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작은 냉정의 촛불을 켜두십시오. 주변이 어둡고 혼란스러울수록 그 불빛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서운함이 밀려오면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감정의 노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 험난한 유배지에서도 끝내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냉정한 자기 관찰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주할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 냉정의 기술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흔들려 할 때 웃으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단단한 여유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밖으로 꺼내어 여러분만의 평온하고 당당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냉정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입을 닫는 침묵의 힘과 감정을 차갑게 바라보는 냉정의 기술. 이 두 가지 지혜를 일상의 무기로 삼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스스로 이끌어가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절망적인 환경을 단순히 버텨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학문적 기틀을 완성하고 삶의 주권을 스스로 되찾아냈습니다. 외부 환경이 나를 어떻게 흔들든 내면의 중심만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삶이 고단한 이유를 탓하곤 합니다. 운이 없어서라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외부 상황에 자신의 삶을 통째로 맡겨버린 결과입니다. 내 감정과 말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꼭두각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냉정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 무엇을 침묵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침묵과 냉정이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는 상황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응답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본능적인 반응, 그리고 상황을 차분히 관찰하고 생각을 멈춘 뒤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응답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수많은 모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오롯이 자신의 학문과 내면을 다지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침묵하고 냉정을 유지하면 상대방은 나를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소란스럽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섣불리 감정의 쓰레기를 던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차갑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코 가벼운 말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침묵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고, 냉정은 그 자석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렬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이 힘을 시험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가? 혹시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억지로 말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이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상황 전체를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차분하고 냉정한 시선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방대한 저술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써내려가는 단 하나뿐인 역사입니다. 타인의 소음 때문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나를 살피고 냉정함으로 나를 세우는 이 지혜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은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하게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전하고
때로는 냉정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따뜻함을 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꽃 피어나기를, 그리고 그 향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훌륭하며 이미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더욱 침묵하고 더욱 냉정하게 당신만의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과 냉정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의 굴레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되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내면을 구축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관계란 본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그 영향력이 나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관계의 지혜는 상대를 배려하되 나를 잃지 않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무리하게 표현하거나 반대로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주장을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실천했던 관계의 핵심은 언제나 중용이었습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냉정한 태도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나의 품위를 지키는 고귀한 방어선입니다. 동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비난의 이면에 숨겨진 상대의 본심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내 삶의 온도를 결정짓곤 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순간에는 기꺼이 다가가되 관계가 내 삶의 평온을 해치려 할 때는 과감히 한 발짝 물러나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과 교류하며 학문을 논하고 가르침을 나누었지만 결코 그들의 판단에 자신의 삶을 종속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을 대할 때 항상 정중함을 잃지 않았으나 그 정중함은 결코 자신의 원칙을 굽히는 굴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관계 속에서 침묵과 냉정을 실천해 보십시오. 무례한 말에는 침묵으로 대응하고 혼란스러운 관계에는 냉정함으로 거리를 두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의 과정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동안 여러분의 내면에는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영토가 만들어질 것이며 냉정함을 유지하는 동안 그 영토는 더욱 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주변의 소란함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이자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이 침묵과 냉정의 힘으로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평가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가벼운 것이며 오직 여러분의 내면에 쌓인 평온함만이 삶의 진정한 무게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관계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응답하는 능동적인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침묵으로 나를 지키고 냉정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걸음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변해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평온한 관계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과 냉정이라는 지혜를 삶의 뿌리로 삼아 어떻게 매일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채워나갈 것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세상과 단절된 그 고립의 시간을 자신의 내면을 확장하고 수많은 저수를 남기는 창조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적극적인 시간 관리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에 모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나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삶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자신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쏟는 시간, 의미 없는 걱정으로 보내는 시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소비하는 시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배움과 사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했고, 냉정한 판단력을 통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다스리는 힘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비로소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나 자신의 꿈과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냉정함은 그 꿈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차분한 추진력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계획을 바꾸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끈기야말로 우리가 정약용 선생에게서 배워야 할 위대한 덕목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침묵은 거절을 위한 세련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굳이 긴 변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단단한 태도만으로도 우리는 불필요한 외부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명상을 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에 몰입하십시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침묵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무너질 수 없는 아우라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세상일수록 그의 평온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이유는 그가 시대를 초월한 단단한 내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침묵과 냉정을 통해 여러분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 속에 여러분만의 삶을 설계하십시오. 타인의 삶을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는 침묵 속에서 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판단은 냉정함 속에서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이 지혜로운 침묵과 냉정의 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 어제보다 더 지혜롭고 어제보다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며 가장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 여러분만의 위대한 하루를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